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공중보건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우리 지난 8주 동안에 기출 그리고 단원별 문제풀이를 통해서 뼈대를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 4주를 통해서 이제 살을 붙이는 작업을 할 건데요. 자, 살을 붙이는 작업에서는 물론 기존의 그 암기, 그 지식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약간의 창의성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창의성 하면 생각나는 게 브레인스토밍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브레인스토밍 한번 특징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만 좀 꺼내볼까 합니다. 자, 브레인스토밍의 가장 큰 특징은 대량 발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비판 금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게 또 하나 있죠. 독점 금지 있을 겁니다. 자, 이거를 공중보건화 시키겠습니다. 자, 공중보건으로 가면 대량 발언이 대량 암기 많이 외우라는 거죠. 무조건 외워두세요. 그렇죠? 근데 저 시간이 없어서 머리가 한계가 있어서 못 외우겠어요 라고 하면 눈도장이라도 찍으세요. 자꾸 보다 보면 다시 말해서 시간적 투자를 하다 보면 내 머릿속에 각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암기하는 게 관건이다. 그렇죠? 자, 비판 금지 그대로 비판 금지입니다. 뭐 이런 문제가 다 있어. 절대로 비판하지 마세요. 그런 문제도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비판하기보다는 주어진 문항 중에서 최선의 정답을 고르도록 자,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독점 금지. 근데 여기 공중보건 독점하라는 거죠. 그래서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먼저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 깊게는 말고 많이 알고 있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본 모의고사의 특징 보겠습니다. 본 모의고사의 특징은 첫 번째 긍정형으로 문제를 많이 바꿨습니다. 자, 긍정형으로 문제를 바꿨다는 건 뭐냐면 다른 보기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결국 문제를 풀 때 일단 틀린 부분을 먼저 찾아보세요. 아, 요거는 이것 때문에 틀렸어. 저건 저것 때문에 틀렸어. 그래서 주어진 보기 4개를 다 틀린 부분을 보고 근데 다 틀렸는데 정답 없는데 그 중에서도 덜 틀린 애가 있을 거예요. 걔를 정답으로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틀린 부분을 먼저 찾는 그 눈을 말 그대로 민감도를 높여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질환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줬습니다. 그래서 역대 기출문제를 좀 보다 보니까 질환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와 있는 것에 한 문제는 좀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질환을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각도로 이제 접근해보는 그 질환에 대해서 한번 훑어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암기를 요하는 문제는 여전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집어넣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그 유인물을 통해서 연습도 하겠습니다. 이 정도 잔소리를 좀 하고요. 우리 그냥 바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인물에서도 이렇게 보면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서 대부분 얼마 정도 맞아야 내가 합격을 뭐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보통 2문제, 3문제 제가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얘는 꼭 맞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문제는 좀 틀릴 수도 있겠네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맞아줘야 됩니다 라는 문제 틀렸어. 그럼 내가 아직 기초가 부족하구나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로 스트레스 받으실까 봐 유인물의 마지막 장에 보시면 좀 쉬운 문제들도 더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많이 푸는 연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평가의 사례는 평가 기준 중 어디에 해당되느냐? 자, 5% 달성은 근로자 기업주의 요구를 얼마나 충족했느냐? 자, 여기에서 두 가지 단어를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 일단 5% 달성. 목표가 나왔죠. 그러니까 산출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어 요구. 나왔습니다. 요구도 하고 산출을 비교하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적합성에 대한 평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요구도를 얼마나 만족시켰느냐.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적합성에 대한 평가. 자, 요거는 뭐에 대한 평가였냐면 체계 모형에 대한 평가였죠. 체계 모형. 체계 모형은 일단 투입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과정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산출에 대한 평가. 그냥 요 세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번째가 이제 적합도에 대한 평가.
있었고 또 하나가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투입, 과정 산출 평가는 다 웬만하면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효율성도 투입분의 산출이니까 웬만하면 아시는데 이 적합도를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적합도는 두 개의 단어가 나오면 돼. 산출하고 요구도에 관한 용어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당뇨병 환자가 뭐 10%이다. 그런데 내가 당뇨교실을 열었는데 10%라고 하지 말고 우리 구에 당뇨병 환자가 1000명이다. 자, 그런데 내가 당뇨교실을 열었는데 100명이 왔다. 그럼 뭐예요? 요게 산출, 그러니까 요게 산출이죠. 산출, 이게 요구도죠. 그렇죠? 그래서 요구도와 산출 간의 관계를 보는 걸 적합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평가를 볼 때 요 두 개의 단어를 찾아보는 훈련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답은 4번이고 요거는 제가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맞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이에요. 자, 요것도 조금 쉬운 문제고 굉장히 단골 문제였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지역보건 의료 서비스. 그러니까 보건소의 기능 중에서도 지역보건 의료 서비스에 해당되는 거. 이건 단골 문제였었습니다. 이런 거 틀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원,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이거 분명히 보건소 기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보건의료 서비스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1번은 아니고. 자, 2번, 이거는 아예 보건소의 기능이 없었습니다.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 증진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예산 지원 사업. 이거는 없었고요. 자, 3번,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만성태행성 질환 등의 질병 관리에 관한 사항. 이거 분명히 보건소의 기능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보건소 기능 안에 지역보건의료 서비스가 있으니까, 이 지역보건의료 서비스 안에 이거 있었습니다. 결국 답은 3번이죠. 자, 4번 약사에 관한 사항, 마약, 향전성 의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 이거 보건소 기능 분명 있죠. 그런데 지역보건 의료 서비스에는 없었다. 결국 답은 3번만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혹시 모르실까봐 유인물 들어갑니다. 자, 유인물의 첫 번째, 이거 우리 연습하고 갑시다. 체계 모형에 따른 평가 범주. 제가 분명히 아까 5개라고 표현했고요. 자, 첫 번째 보시면 구체적인 목표 성취 여부를 평가해서 차기 계획 수립에 참고하도록 한다. 자, 목표 성취 여부를 평가한대.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달성 정도에 따른 평가지. 그러니까 2번을 답을 써주시면 돼. 자, 2번입니다. 사업을 수행하는 데 투입된 노력. 즉 인적, 물적, 자원 등을 비용으로 돈으로 환산하는데 투입한 거를 그리고 그 사업의 단위 목표량에 대한 투입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를 산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효율성에 대한 평가. 3번으로 가시는 게 좋죠. 자, 세 번째입니다. 보건의료 인력들이 제공한 가정방문 횟수, 인력이나 물품 소비 정도의 평가. 딱 보나마나 요거는 뭐예요? 투입이죠. 가정방문 횟수니까. 그래서 투입에 관한 평가예요. 자, 4번입니다.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이 수행되었는지 순서와 진행 정도를 파악하는 거래요. 뭐예요? 사업 진행에 대한 평가겠지. 진행에 대한 평가. 자, 5번입니다. 고혈압 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이 100명이라면 전 고혈압 대상자 몇 %인가를 산출한대. 자, 전 고혈압 대상자 요게 요구도죠. 요구도. 그리고 고혈압 관리 사업에 참여한 주민이 100명. 요게 산출이죠. 결국 요구도와 산출 간의 관계를 보니까 요건 뭐예요? 네, 적합성에 대한 평가겠지. 자꾸 눈이 띄어야 돼. 6번입니다. 사업의 결과 인적, 물적, 자원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거래. 사업 결과 그래서 충족이 됐어? 이게 뭐예요? 적합성에 대한 평가겠죠. 적합성에 대한 평가. 7번입니다. 목표 성취에 기여한 사항이 무엇인가를 확인한다. 목표는 달성했대. 근데 뭐 때문에 달성했지? 또는 목표를 달성 못했대. 무엇 때문에 달성 못했지?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모두 달성 정도에 대한 평가예요. 2번입니다. 2번. 그럼 달성 정도에 대한 평가는 산출도 하고 그 원인까지도 확인하는 게 이 평가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8번입니다. 사업의 순서와 진행 정도를 파악한다. 진행 정도니까 사업 진행에 대한 평가겠죠. 자, 9번째, 가정방문 횟수, 인력, 물품 소비 정도를 모두 포함한 소비량을 산출한다. 뭐예요? 투입이죠? 투입. 그치? 아까 요거랑 저랑 헷갈리실래나? 2번이랑. 근데 2번은
비용으로 환산한 거야. 근데 이거는 그냥 소비 정도만 본 거예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갔어. 물품을 얼마 정도 소비됐어. 이걸 보는 거니까 투입에 대한 평가겠죠. 자, 10번입니다. 사업의 단위 목표량에 대한 투입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산출한다야. 투입 비용, 돈 얘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특히 단위 목표량에 대한 투입 목표야. 그러니까 투입분의 산출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모두 효율성에 대한 평가겠죠. 그래서 말이 비슷비슷하지만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자, 보건소의 업무 보시면 동그라미 1번부터 쭉 있는데 이 중에서 5번을 보세요. 5번에 보시면 지역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그래서 요 5번 밑에는 가번부터 아번까지 요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거 기출문제 자주 나옵니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걸 따로 외우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지역주민의 진료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진료, 그러니까 바번을 보시면 돼. 바번을 보시면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만성질환들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요게 있거든요. 요거고 저는요 요것뿐이 아니라 요것도 나올 확률이 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박스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이게 시행령의 문제인데 거기 보시면 그 박스 안에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그 보건의료 기관 등에 대한 지도 관리 육성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 관리의 세부 사항.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 저는 요 문제가 따로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의료 서비스 얘기가 좀 나왔고 그 답으로 나온다면 시행령에 있는 동그라미 2번 요게 나올 것 같아요. 거기 보시면 1번의 의료인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그리고 의료기사, 정보관리사, 안경사에 대한 지도, 응급의료 들어가고 그 다음에 5번의 약사, 마약 항전성약품, 공중위생식품위생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가 나올 확률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보건소의 기능 엄청 시험 문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좀 디테일하게 시험 문제가 좀 나올 확률이 높다. 특히 이 중에서 이 부분이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다시 돌아오세요. 자, 2번의 답은 변함없이 2번입니다. 자, 3번이에요. 발생률, 유병률, 치명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 꼭 맞아주셨으면 좋겠어. 이건 좀 디테일한 문제입니다. 자, 발생률은 위험에 폭로된 사람 중에서 발생 환자 비율을 말한다. 자, 여기에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단어가 위험에 폭로된 사람이야. 아, 위험에 폭로된 사람 수분의 환자의 비율, 발생한 환자. 신환자겠지. 그럼 이거는 발생률이에요? 발병률이에요? 발병률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발생률이 아니라 발병률이란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발생률과 발병률을 구분 안 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 사람은 문제 내는 분은 이걸 구분한 건지 안 한 건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1번은 분명히 발병률이긴 하는데 일단 가장 옳은 걸 고르면 되는 거니까 2번 볼게요. 2번. 자, 질병 이환 노출 가능성이 있는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발생률은. 자, 어때요? 발생률의 분모 기억나세요? 발생률의 분모는 인구수인데 인구에서 뭘 뺐었어요? 감수성이, 그러니까 이미 면역 있는 사람 빼줬지. 그치? 그러니까 면역이 있는 사람을 빼줬다는 거는 질병 이환에 노출 가능성이 있는 인구 집단이지. 그러니까 순수한 인구 집단 중에서도 순수한 인구 집단을 다 집어넣은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질병 이환에 노출 가능성 있는 집단. 결국 면역 인구를 뺀 감수성 있는 인구. 그래서 이게 발생률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느낌 드셔야 돼. 자, 세 번째입니다. 질병의 이환도를 알 수 있다. 자, 질병의 이환도를 알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치명률이 아니라 유병률을 얘기하는 거겠지. 치명률은 죽을 확률이잖아요. 심하게 다칠 확률이잖아요. 질병 이환도는 아닙니다. 유병률입니다. 자, 3번은 확실히 틀렸고 4번이에요. 질병 이환 기간이 짧으면 유병률이 발생률보다 커진다. 요거 문장 보면서 무슨 공식 생각하시면 되냐면 P는 ID 생각하셔야 돼. 자, D가 짧아진대요. D가 짧아진다는 거는 결국 D가 1이거나 D가 1보다 작은 케이스예요. 그렇죠? 그럼 D가 1보다 같아. 그러면 유병률과 발생률은 같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D가 1보다 작아. 그럼 누가 커져요? 발생률이 커지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결국 유병률이 큰 건 아니에요. 질병 이완 기간이 짧으면 유병률과 발생률이 비슷해지거나 같아지거나 오히려 더 유병률이 더 적어지는 거지. 맞지? 그래서 4번은 확실히 틀렸습니다. 결국 3번, 4번은 확실히 틀렸어요. 1번, 2번 중에 1번은 분명히 발병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발병률, 발생률 구분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 문제를 낸 겁니다. 결국 답은 2번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2번. 제 개인적인 의견을 이거 꼭 맞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자, 보건교육 평가 중 평가 내용이 보건교육의 요구 정도, 그리고 프로그램 기획의 타당성과 같은 수요 분석. 우리 보건교육의 평가는 크게 세 길로 나뉘죠. 어떻게? 진단평가, 형성평가, 그다음에 총합평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눌 겁니다. 이 중에 보건교육의 요구 정도, 또 프로그램 기획의 타당성이래. 그러면 이거는 진단 쪽으로 들어가셔야 돼. 진단평가. 답은 3번.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닙니다. 금방 느낌이 들어오셔야 돼. 자, 5번입니다. 자, 윈슬로우 교수가 제시한 그 공중보건의 목표. 이 중에서도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분야. 아실 겁니다.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온 거. 이것도 조금 디테일하게 문제를 좀 냈습니다. 자, 거기에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분야로 올바른 거. 자, 첫 번째, 보건교육 있는데, 자, 지역 주민의 위생에 관한 보건교육. 맞나? 자, 2번, 건강유지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제도의 개발. 우린 사회제도 개발 요거만 외웠는데. 앞에 이렇게 뭐가 많지? 자, 세 번째입니다. 질병의 조기 진단과 임상치료를 위한 의료, 간호 서비스의 조직화. 여기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단어가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조기 진단을 위한 의료였거든요. 조기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료였거든요. 근데 임상이라는 단어 하나 더 들어갔어. 임상치료?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뒤에 간호 서비스의 조직화는 확실히 맞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이건 확실히 틀렸죠. 식품위생 없었습니다. 환경위생과 감염병 관련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3번, 4번은 확실히 틀렸어요. 그럼 1번, 2번 중에 답은 뭐예요? 답은 2번이죠. 그대로 나왔습니다. 1번은 뭐였었냐면 개인 위생에 관한 보건교육이었어. 지역 주민의 위생에 관한 보건교육이 아니라 개인 위생에 관한 보건교육이었거든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윈슬로우 교수가 제시한 지역사회 공동의 노력은 워낙 시험 문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말 갖고 장난놀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공부를 좀 하시라고. 요거 틀리신 분은 좀 반성하셔야 돼. 디테일하게 공부해야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6번입니다. 역사 얘기를 할 거예요. 역사 얘기 중에서 사람이 나오는 거는 근세기, 근대기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세기 하면은 우리 이것도 미리 또 머릿속에 떠오르고 가야 되겠죠. 근세기 또는 여명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근대기. 이거는 황립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VTRL, 그 다음에 FPJC.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뭐였었죠? PKW 있었습니다. 자, 베잘리우스, 토마스, 그 다음에 아름, 라마찌니, 레벤후, 그 다음에 프랭크, 피넬, 제너, 그 다음에 체드윅. 다 기억하실 거고, S가 홈즈, 스노우, 그 다음에 B가 뭐 있었죠? 비스마르크, 그 다음에 페텐코프, 그 다음에 피넬이 아니라, 이 사람은 계속 생각이 안 나네. 누구 있죠? 파스테르, 코후, 그 다음에 윌리엄 라스본. 기억해 두시면 돼. 일단, 머릿속에 이제 근대기입니다. 근대기. 체드윅, 근세기 맞지? 옆에 업적은 좀 이따 볼게요. 프랭크, 네, 근세기. 페텐코프, 근대기 맞지? 답은 일단 3번이고, 라마찌니, 근세기. 맞지? 그래서 뒤에 거 보나마나 이거는 근대기는 정확하게 3번. 근데 만약에 근대기가 2명이 있어. 그럼 옆에 있는 업적을 좀 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볼 필요는 없었네요. 답은 3번이고 옆에 업적은 다 맞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이에요. 프랑스 정신병원에서 환자로부터 철새를 풀도록 하면서 힌트 다 나왔는데 정신질환자를 관리 대상에서 치료 대상으로 주장한 인물. 예전에 요게 문제 한번 나온 적 있었습니다. 정신질환자를 관리 대상에서 치료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 누구냐. 이런 식으로 한번 문제가 나온 적 있었거든요. 하여튼 관리 대상에서 치료 대상으로 주장한 인물. 요분이 누구냐면 피넬이죠. 피넬. 자, 버나드 아실 거고, 갈레뉴스, 갈렌 아시죠? 장기술 완성자 아실 거고, 듀크라고 해서 요분 제가 얘기했었을까 일어날 때 3대에 걸쳐서 정신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쓴 사람. 그러니까 요분의 애인이
정신병원에 가서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다음부터 3대에 걸쳐서 정신질환에 대해 정신 요양기관을 세우고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뭔가를 사업을 한 사람 듀크입니다. 근데 이 사람보다는 필립 피피넬이 훨씬 더 유명하니까 답은 3번으로 하시면 되고, 이분이 한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관리 대상에서 치료 대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한 말이 워낙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8번입니다. 이거는 의료법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의료법인이 설립하려는 자는, 그러니까 의료법인이 뭔지는 아실 거예요.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일단 재산이 있어야 돼요. 그 통장에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돈이 있다. 그리고 서류를 집어넣어요. 물론 여러 가지 서류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통장에 잔고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의료법인 허가를 받았어. 그리고 나면 그 통장에 있는 돈은 마음대로 뺏어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뺏어 쓸 때도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자, 누구냐면 요거 뭐랑 똑같으냐면요. 병원 개설할 때랑 똑같습니다. 자, 병원 개설할 때 우리 누구의 허가예요? 시도지사의 허가지? 네, 그래서 똑같이 시도지사의 허가입니다. 답은 4번이고, 모르셨다면 이거 얼른 빨리 외워두셔야 돼. 요거 잠깐만 보겠습니다. 유형을 볼게요. 자, 4번에 요거는 아까 그 보건교육에 관한 평가는 아니고 구조평가, 과정평가, 결과평가. 이건 사업에 대한 평가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있었던 거는 체계 모형에 따른 평가 범주고, 요건 이제 사업 과정에 따른 평가 범주. 구조, 과정, 결과 평가 중에 답을 해주시면 돼. 자, 1번 사업 인력의 양적 충분성, 시설 장비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무슨 평가? 구조평가죠. 구조평가. 자, 두 번째입니다. 목표 대비 사업의 진행 정도야. 목표 대비 사업의 진행 정도? 그냥 진행 정도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과정평가죠. 과정평가. 자, 세 번째입니다. 사업의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이냐, 요게 힌트겠죠. 뭐예요? 결과평가. 결과평가. 자, 네 번째입니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의 확보, 사업 정보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전문성이 확보됐느냐, 그리고 정보가 적정하냐, 뭐에 대한 평가예요? 구조평가입니다. 구조평가. 이걸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거 구조평가 맞습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 지역사회 문제 해결 역량이 강화됐느냐, 문제 해결 능력이 강화됐느냐, 뭐예요? 결과평가겠지. 그 다음에 사업 이용자의 특성에 대한 평가. 요건 대부분 틀리시던데. 사업 이용자 특성에 대한 평가. 사업 이용자 언제 만나요? 언제 만나? 계획하기 전에 만나요? 아니죠. 계획을 수행을 하고 나서 이용자를 만나지, 결국 이용자의 특성에 대한 평가는 과정평가입니다. 과정평가. 그렇죠? 이거 웬만큼에서 잘 맞아주지 못하시더라고요. 자, 7번입니다. 제공된 서비스의 질 하면은 무조건 과정평가. 과정입니다. 사업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측정 가능하냐, 목표가 제대로 잘 짜졌냐 이거죠. 구조평가죠. 구조평가. 자, 일정 인력 예산 등이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제시되었어. 그럼 구조평가겠죠. 근데 단계별로 진행되었느냐? 그럼 과정평가 겁니다. 그런데 제시되었는가? 했으니까 구조평가. 자, 대상자의 만족도, 사업 담당자의 만족도는 웬만하면 결과평가겠죠. 이환율, 유병률, 사망률 등의 감소, 이거는 역시 결과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보시고, 여러분이 답이 맞았다면 굳이 다시 보실 필요 없는데 틀렸다면 좀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8번 의료법 48조 보시면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옆에 가시면 서류를 갖추어 두고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누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2번입니다. 의료법인을 개설하려는 경우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자금을 보유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통장 잔고도 갖다 제시한다라고 표현했고, 세 번째입니다. 이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또는 정관을 변경하려고 할 때도 똑같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도지사, 의료법인 하면 무조건 시도지사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문제 들어갈게요. 이거는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8번 같은 경우는. 자, 9번입니다. 자, 기생충의 종류예요. 우리 기생충 공부 다 했거든요.
자, 성충은 주로 소장에서 생활한대. 여러분들은 대부분 소장에서 사는 애들 많은데, 자, 어린이에게는 이미증이 나타나대. 이미증이 뭐예요?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먹고 싶은 거지. 뭐 예를 들어 뭐 진흙, 바퀴벌레, 머리카락 뭐 이런 것들을 먹는 겁니다. 임신 증상과 거의 같대요. 임신 증상 같은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미식미식거리는 거죠. 오심, 뭐 심하면 구토 이런 겁니다. 자, 주로 채소를 통해서 경구 감염된대요. 그러면 선모충은 아니네. 선모충 뭐였었어요? 돼지고기였죠. 돼지고기. 1번은 아닙니다. 그러면 요충이라고 하면은 맨날 항문이 가렵다, 뭐 자가감염, 뭐 스카치테프 이런 말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페디스토마는 이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결핵과 비슷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피를 토한다, 뭐 이런 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결국 이것도 아니네. 답은 회충이네. 회충. 그래서 이것도 금방 다른 거 아니고 하니까 남는 건 회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충의 대표적인 애가 요거 이미증 나타난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거는 유의물 없습니다. 자, 10번인데 이거는 맞아주셔야 돼. 자, 10번 볼게요. 이거 너무 쉬운데요. 자, 신체위생, 개인위생, 정신에 대해 국민보건에 관한 모든 문제를 망라하고 있으며 내용이 충실한 점에서 최초의 공중보건학 저서인 전의사경찰체계라는 책이 출간된 시대 학자가 올바르게 연결되고 전의사경찰체계 하면 무조건 프랭크는 어느 시기? 근세기. 근세기 하면은 여명기를 얘기하는 거죠. 답은 2번. 자, 이것도 맞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이에요. 이거 좀 힘드시려나? 자, 감염이 돼서 질병이 발생하는 감염병 질병 단계 순서요. 자, 맨 처음이 균이 또는 바이러스가 되면 들어왔어요. 처음부터 그 질병 특유의 증상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걸 우리 맨 처음에는 잠복기라고 표현하죠. 잠복기. 자, 그리고 나서 잠복기가 끝나면 일반적인 증상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일반적인 증상, 뭐 예를 들어서 몸이 으실으실 춥다거나 약간 미열이 난다거나 몸이 전체적으로 다운이 되는 거, 요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전구기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그 질병 특유의 증상이 나타나 발병기. 그리고 나면 회복기.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저는 궁금한 게 언제서부터 균이 나오기 시작해? 바이러스가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할까요? 네, 잠복기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 대부분 호흡기는 잠복기부터 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구기 때 전염력이 좀 강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물론 발병기 때도 전염력이 있긴 하지만 전구기 때, 홍역 같은 경우는 전구기 때 발병력이 그 전염력이 엄청 세지거든요. 회복기 때는 오히려 전염력이 좀 다운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